네, 안녕하십니까? 23년 4월 27일, 글쟁이 회사원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독후감을 조금 써볼까 해요. 네, 제가 요새 책을 읽기 시작을 한 지가 좀 됐을 겁니다. 요새 주 한 권씩 정도는 얼추 읽어가면서 한 두 달 돼가나? 한 여섯, 일곱 권 읽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읽기보다는 한 번씩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SNS에 정리를 하지만 스포를 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제한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예 스포를 하는 네, 독후감을 쓰려고 하니 혹시나 스포를 원하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네, 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철학자와 늑대라는 책으로 지인한테 추천을 받았고, 네, 한번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보여드려도 될 거라고 믿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표지를 갖고 있는데, 안 보인다.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이런 표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크 롤렌즈라는 사람이 이제 외국인이 지은 거고요. 철학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비유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늑대와 살면서 11년간 동거를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고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네, 이게 약간 저는 처음에 약간 이 늑대의 개념을 뭐야 어린 왕자의 여우와 같은 존재로 이제 철학자가 약간 허구로 지어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늑대를 강아지라든지 개를 대신해서 11년 동안 키우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서 약간 자기의 경험을 위주로 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경험담을 기반으로 한 자기의 고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줄거리 쉽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줄거리 딱 설명을 간단히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세부적인 얘기가 있겠죠. 이 새끼 떼를 어떻게 이제 자기가 데리고 왔는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이제 첨언을 하자면 이제 늑대를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이다 보니까 개와 늑대를 이제 그러니까 교배를 시켜서 나오는 애들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거래가 가능하다면 뭐 운이 좋게 그냥 순수 늑대를 새끼 때 이렇게 찾아서 뭐 신문 광고였을 거예요. 그런 걸로 통해서 키우게 되었고 실제로 뭐 다른 개들과 함께 이렇게 놀게도 하고 할 때마다 무슨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이제 11년간 있게 되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자인 저자가 이제 고찰을 했다. 그게 줄거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이제 독후감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평을 해볼게요. 책을 간단히. 사실 지금 읽은 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달이 됐기 때문에 약간 좀 내용을 잊어버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읽은 책이기도 해서 아직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간단히 쓰겠습니다. 뭐 서론, 본론, 결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바로 내용을 고찰을 하면서 저도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입부는 이 약간 그 수미상관으로 그 뭐지 약간 그 브레닌 늑대의 약간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네, 뭐 결국에는 다시 여기 줄거리를 쓰긴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11년간 철학자가 이제 늑대를 키우고 얘는 원래 얘래 저자는 원래 반려동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늑대 새끼라는 거에 흥미를 느껴서 얘 키우게 되었고 사실 이 브레닌을 키우면서도 또 강아지도 또 입양을 했을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고 집안을 매번 이제 그 늑대가 크기도 클 거잖아요. 그래서 난리를 쳐놓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참아내고 그다음에 또 다른 개의 목덜미를 물기도 하고 오히려 늑대가 좀 어렸을 때는 공격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은
네, 결국에는 이제 저 11년간의 얘기들의 대부분은 아, 그래, 늑대를 키운다면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예, 얘기가 많아요. 뭐 여기 또 안 적었지만 이제 뭐 자기 강의할 때는 늑대를 집에다만 두면 또 분리불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집에서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강의실까지 들고 가고 뭐 그거를 뭐 학생들한테 양해까지 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흥미를 북돋는 얘기지 그게 얘가 하고 싶었던 그냥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늑대의 행동과 삶으로 사람에 대한 존재, 사람 자체를 고찰하고 싶어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진화론도 한번 거론을 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와가 아니라 사투리는 왜 늑대는 늑대고 사람은 사람인가 이런 거. 근데 사실 근데 이거 까먹었다. 이렇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 시간이 음, 네. 네, 제가 봤을 땐 이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사람이 동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한 거라면 이 책에서는 이제 늑대를 보면서 왜 늑대는 사람이질 못하는가 라고 합니다. 라고 이제 고찰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사실 두루뭉술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분명히 이제 저자는 자기는 뭐랄까 클리어하게 의미를 주었다라고 할 텐데 약간 그 늑대가 그 다른 개의 습격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워질 때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약간 네 실제로 이제 진짜 맨 마지막에 이제 늙어서 11년 후에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간 야생의 요소가 느껴진다, 동물적 요소가 느껴지면서 사람과 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라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다시 읽을 수도 없긴 하는데 결국에는 또 여기서 필요한 표현이 이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기억하는 가장 큰 구절은 여기서 중요하다기보다 내가 기억하는 주요 구절. 이거 찾으면 좋을 텐데. 늑대는 시간적 뭐지? 시간
순간적. 아, 그래. 어. 모든 생명은, 그러니까 동물들이라고 하면 하는 거죠. 아, 인간이든 늑대든 시간적, 순간적 피조물이고, 인간은 시간, 좀 더 시간적이며, 늑대는 순간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 요거는 약간 이제 철학자로서 저자가 약간 이런 개념을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긴 시간을 이렇게 보는 피조물과 순간적으로 보는 피조물이 있는데, 약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인스팅트입니다. 그러니까 본능. 늑대는 동물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간다면 사람은 좀 더 이제 이성에 가깝기 때문에 시간적이다. 이런 거를 약간 멋있게 의미 부여한 말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결국에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결국에 저자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늑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과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건데, 단지 이제 동물과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 순간적인 피조물에 대한 고찰인데,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얘기는 했지만 이게 조금 더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좀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얘기한 건 있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꽂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행복 추구권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네, 뭐 이렇게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걸 뭐 지금 제가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적, 순간적 피조물, 그다음에 뭐 행복을 추구한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이제 늑대는 행복을 추구하다기보다는 네,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자기가 어떠한 늑대가 되는 건가 이런 거를 중요한다. 사람은 이제 소유. 잠깐만요. 잠깐 이렇게 했으면 좀 그러네. 이외에도 사람은 행복 추구, 소유 등에 신경을 쓴다면 늑대는 소유보다 얻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든지 늑대를 통해 계속 이야기했다. 브레닌을 통해. 네, 이게 좀 더 맞겠네요. 네, 결국에는 그 두 개의 차이를 계속 고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얻을 내용,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걸 쓰고 제가 지금 또 시간이 된다면 아니다. 오늘은 못 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글을 쓸 주제 있잖아요. 그냥 보통 글을 쓸 때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책에 대해서 약간 제한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쓸 겁니다. 주제가 딱 뭐 책은 제한적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제가 이렇게 시니컬하고 패시미스틱해서 그러니까 염세적이라서 이게 교훈을 얻기가 매우 힘들어요. 늑대의 인생은 아니잖아. 늑대의 삶에서 삶의 순간순간을 네, 여기까지. 이게 뭐 저의 감흥이라면 감흥이겠죠. 아까 위에서도 말했듯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저도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상식이에요. 뭐 여기 말했던 행복 추구, 소유, 그 다음에 뭐 제가 아까 말했던 뭐 도구 이용, 생각, 언어 이런 거.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아까 말했던 시간적, 순간적 피조물 이런 느낌으로다가 늑대의 삶의 순간순간을 예시로 풀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 흥미롭고 처음부터 이런 책을 쓰려고 늑대를 키웠는지 뭔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네, 흥미를 계속 유발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재 자체가. 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첫 네, 독후감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한번 써보니까 느낌이 왔는데 이렇게 조금 책 내용을 잊어버리면은 이게 약간 부실해지네요.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제 조금씩 쓰다 보면은 얼추 그 제가 읽은 책이랑 타이밍이 맞아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좀 이런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처음이라 조금 부족해서 죄송하지만 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또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릴 거고요.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저기 유튜브에다가도 올려야 되고 서로 돌려막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주소를 네이버에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네, 이렇게 첫 번째 독후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